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우리 투부부 형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자. 유튜버 투부부가 우리 조센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약간 거창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 42살의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버스터콜이 발동이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모이게 된 거야. 그리고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는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면 남자들끼리 유튜버 이야기들을 좀 하게 돼. 유튜버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아름아름 제 유튜브를 듣는 애들이 있긴 있거든. 다 안 듣는 척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이 새끼들아. 안 듣는 척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보고 있어, 애들이. 근데 그 투오버브 형님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투오버브 형님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이게 그 시대 같은 느낌이지. 시대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특히 내 친구들을 보게 되면 베트남 채널을 좋아해. 베트남 채널. 뭐 코이티비 이런 거 있잖아. 코이티비부터 시작해갖고 베트남 채널을 많이 보더라고. 그리고 제 구독자 중에서도 40대 분들은 또 투부부 형님 채널을 봐. 근데 이 투부부 채널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현대판 추노라고 볼 수 있거든. 그 옛날에 여러분 장영 나왔던 거 기억해? 가슴을 이래갖고 도망친 노비들 막 잡는 것처럼 도망친 베트남 여자를 잡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전문 추노꾼이잖아. 그러니까 추노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에는 여러분 그 추노 드라마 보게 되면 장혁이 막 진짜 막 노비 잡는 프리랜서 같은 역할로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노비들이 하도 많이 도망을 다녀갖고 그걸 잡는 국가기관이 있었어. 공기관이 있었어. 그게 장예원이었거든. 그래서 조선 초기만 해도 노비들은 전체 인구 대비 한 4% 정도 수준이었는데, 조선 말기로 가면서 노비가 계속 늘어서 이게 40%까지 늘었거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자국민들을 잡아다가 40%를 노비로 하고 태어난 애도 노비로 만들고 이런 나라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게 그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지, 공식적으로.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제 그 갑오개혁을 추진시켰던 게 이제 일본이었다는 게 굉장히 웃기긴 한데, 근데 이 투어 부부에 보면 사람들이 여자들이 도망을 치잖아. 도망을 치면 희한하게 울산 노래방에서 많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그 어바나 너는 노래방 가다가 그 투어 부부 형님 도망친 사람 본 적 없냐 막 이러는 거야. 그러길래 저는 사실 노래방을 요새는 근데 또 희한하게 많이 안 가. 옛날에는 가끔씩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요새는 가도 러시아 노래방을 조금 더 손해는 것 같고, 러시아 노래방도 내 최근에 나이 그런 마지막 그 러브러브가 빠그라진 적이 있거든. 그다음부터 또 안 가게 되는 것 같고, 물론 베트남 노래방이랑 러시아 노래방 비교했을 때 베트남 노래방은 베트남 노래방만의 그런 하드코어한 맛이 있어. 그래서 둘 다 말이 안 통한 건 마찬가지거든. 오히려 더 말이 안 통하는 건 베트남에 가까워. 러시아 애들 중에서는 은근히 또 이제 모스크바 쪽에서 온 애들은 영어를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로 대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희한하게 태국이나 필리핀 애들은 한국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 러시아 애들은 한국말 잘 못하거든. 그러면 노래방에서 뭐라고 노냐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베트남 노래방은 그냥 술만 마셔요, 진짜. 진짜 술만 마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나? 자, 예를 들어 자, 여기 콜라가 있다. 이게 소주병이야. 이게 떼굴딱 불려가지고 이제 내 앞에 오잖아. 그럼 술 마셔. 그러면 그거를 언제까지 하는 줄 알아? 끝날 때까지 해, 진짜. 끝날 때까지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술 막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술에 취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의사소통이 돼. 서로 그 자국의 언어를 아무도 모르는데 뭔가 이상하게 대화가 돼. 약간 그게 베트남 노래의 하드코어, 베트남 노래방의 하드코어한 맛인데, 여튼간에, 잠깐만. 잠깐 노래방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샜다. 근데, 이 투부부 형님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야. 그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거는 베트남 결혼뿐만이 아니라, 어딜 여러분들 국제 결혼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도망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빅데이터, 지표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게 왜 저게 안 보일까? 그냥 딱 빤히 봐도 견적 나오잖아. 야, 얘 무조건 도망가겠는데? 딱 봐도
견적이 빡 나온다니까.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저거 어반이 형 딱 봐도 도망갈 것 같던데요. 막 다리에 문신 막 큰 거 장미 하나 딱 박혀있고 이러면 야, 나 안 죽이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어이 결혼을 하고 기어이 도망을 가는 그런 것들이 진짜 도르마무 계속 무한 치쿠미처럼 반복이 되잖아.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 중 자주 하는 게 있잖아.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여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야 사랑은 주고받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남자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 사랑은 받아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받아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컨트롤할 수 없는 여자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 두 개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유감스럽게도 투오버브 형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추노하는 그리고 이제 추노권으로 이제 잡아가는 그 현장을 보고 있으면 아니 이거 이렇게 될 거 누가 봐도 눈에 뻔히 보이는 여러분 눈에도 분명히 보일 거란 말이야. 근데 기어이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게 결국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경험에 대한 부재에서 오는 게 되게 커. 그래가지고 뭐 항상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야 되니까 제 방에 와서도 많이 물어봐요. 뭐 베트남 가면 뭐 이 세계물 찍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분명히 한국에 있을 때보단 여러분들이 베트남으로 가게 되잖아. 베트남에서 버프 먹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 분명히 있어. 한국에선 작은 키라도 베트남에선 절대로 작은 키가 아니고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이 관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나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대한 게 있거든. 대신에 남자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호치민에서 6개월 살았잖아요. 6개월 살았는데 나 진짜 웃겼던 게 만나는 아저씨마다 내 여자친구 어떠냐고 막 자랑해. 핸드폰으로 보여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여자친구 어떠냐 어바내면 막 보여주고 막 졸라 가시 복도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그 형님들과의 관계도 그게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노는 거지. 여자는 사랑하는 척을 해주는 거고 그 형님들은 뭐 용돈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형님들은 그것도 알고 있어. 본인들은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의 관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형님들한테 만약에 이 국제를 하시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결혼까지는 가진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만나면서도 아는 거야. 이게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고 이게 휘발성이가 유지가 되는 거다. 근데 이게 결혼으로는 유지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알고 있어. 100% 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 근데 적어도 딱 봤을 때 야 이거 쎄하다. 이거 관상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게 있다니까. 야 이거 남자 잡아먹으러 관상이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 기어이 그런 사람들을 픽업을 하고 기어이 그 여자들은 한국에 와갖고 기어이 도망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여러분과 연애를 하라고 계속 얘기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어떻게 한국자애랑 연애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자애가 좀 까탈스러운 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막상 만나다 보면 그렇게 포악한 애들은 생각보다 많을란가. 근데 결국에는 그런 뭔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여자들은 다 비슷한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을 알다 보면 방금 전 내가 말한 것처럼 사랑을 이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습이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단편적으로 이제 국제 결혼을 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나이텀을 너무 크게 가지 말라고 얘기해. 그래서 투오버브 형님들을 봐도 나이텀 진짜 크게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도망가는 거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나이를 베트남 여자들도 한 10살까지는 관대하게 받아줘. 한국에서의 10살이랑 베트남 10살의 갭은 완전히 다르거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걸 기어이 그냥 눈 보고 이제 여러분들 DNA 반응한 거 아는데 20살 어린애 잡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걔네들 입장에서 처음 보는 20살 넘은 남자를 보고 오케이 결혼할게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이게 뭔가 좀 제정신 차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내 말은. 확률에 봤을 때. 그래가지고, 좀 뭔가 확률론적으로 이제 입각해하고 가는 모습을 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도상국 쪽에서 결혼할 때 가장 추천하는 거는 에듀케이션을 보라고 그냥 교육의 척도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베트남 쪽에 뻘락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얘기 종종 어제도 라방에서 들었는데 제가 2018년에 6개월 살았을 때랑 지금이랑 보면 지금이 더 안 좋아졌어. 안 좋은 건 빨리 담잖아. 굉장히 베트남도 한국화가 되고 있거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말하는 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고등교육 이상으로 이제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맞은 애들 중에서는 괜찮은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정말로 진짜 베트남을 여러분들이 파고 싶잖아.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하면 일단 나한테 빨리 치킨 상담하시고 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제 결혼을 여러분들의 처음에 딱 봐서 완전히 그 한 방에 초이스를 하는 거잖아. 그런 거를 할 때는 그렇게 딱 보이는 관상이라던가 이게 문신 박혀있고 이런 거 고르지 말고 나이 차도 너무 고르지 말고 마치 그런 거야. 제가 노래방 갈 때 초이스할 때 저는 어떻게 초이스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눈을 봅니다. 여자들을 볼 때 눈을 봅니다. 눈을 봐. 눈을 딱 봐. 이게 러시 애들 한 5명 쭈르륵 들어왔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내가 나름대로 이제 말할 때 뭐 한국말 좀 잘하는 애 있냐? 그럴 때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드는 애가 있어. 얘는 나랑 같이 열심히 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란 말이야. 나도 뭐 이제 국제 결혼 해보지 않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만약에 초이스 같이 딱 온다고 했을 때 그 태도를 보면 좀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성공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 텀은 약간 조금 이렇게 적게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는 게 성공률이 좋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마다 도망치는 베트남 자녀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건 역시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도 조금 더 높은 확률을 타겟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 베트남 노래방 얘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베트남 노래방 한번 가봐. 재미는 있다. 알았지? 그래가지고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